2022 희망TV 세상을 구하는 나눔.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 친화적 개그맨 이승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연 친화적 경제 크리에이터 축하합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슈카님을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운영하고 계신 채널 슈카월드가 네네. 구독자가 지금 현재 217만이 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나는 이승윤이다 채널 하고 있는데 이제 막 7,000명 넘어. 존경합니다. 아유, 저도 뭐 승윤 씨와 같이 잘 몰랐는데 네. 항상 그 자연 속에서 네. 정말 이런 바다 아니면 산 속에서만 뵀다가 네. 도사님 같은 분이 제 옆에서 갈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뒤에 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주제가 이 바다와 연관이 있는 거죠?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연관이 네. 있다고 할 수 있는. 네. 뭐 승윤 씨도 자연인 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이 기후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너무 파괴되고 있고 맞아요. 또 이 해양 예. 쓰레기 때문에 바다가 죽어간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는 바다 거북이나 모래가 이제 끝도 없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바다를 살리고 해양 생물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윤 씨도 ESG에 대해서 뭐 잘 알고 계시죠? 왜 웃으세요? 그럼 지금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아니죠. 자연인이신데. ESG 뭐 저도 알죠. 예, 그럼요. 일단 뭐 저도 뭐 잘 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슈카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간단하게 한번 네.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이 ESG라는 개념은 사실 2000년대 초반 유엔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네. 보통 숫자였습니다. 영업이익, 뭐 매출액 이런 걸로 기업을 평가했는데 네. 그러지 말고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로 숫자 말고 다른 걸로 기업을 평가해 보자라는 기준으로 ESG를 갖고 왔습니다. 그 기준이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를 다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등장한 지 꽤 된 거잖아요, ESG가. 네, 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서야 핫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아까 전에 저희가 바다도 봤지만 네. 요즘에 너무도 해양 오염도 심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우리가 어떤 고통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 바로 이 절벽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느끼니까 네. ESG라는 단어도 옛날에는 이 투자자들만 아는 단어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 국민이 아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전 국민은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아십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시고 아니 근데 예. 저기 아직 산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아.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몸으로 실천하시잖아요. 예. 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ESG가 이제 뭐 전 세계 기업들의 숙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마찬가지겠네요. 엄청난 숙제입니다. 네. 뭐 ESG가 기업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옛날엔 돈만 잘 벌면은 우리 기업이 계속 30년, 100년 네. 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ESG 기준에 맞지 않으면 퇴출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숙제 중에서 정말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출될 수도 있는. 퇴출될 수 있죠.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 네. 지배구조가 엉망인 기업,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게 어우, 이게 그냥 뭐 찍으려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냥 있는 그대로 찍은 거잖아요. 이게 바닷가인지 뭐 쓰레기장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많이 쌓인 이 페트병, 이걸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없을까? 바로 가방을 만드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가방이요? 가방입니다. 화학섬유 기업인 효성 TNC는 어린이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섬유 리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젠의 원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100% 페트병으로 버려진 투명 페트병을 깨끗하게 세척해 네. 칩 형태로 만든 뒤 의류용 원사를 뽑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실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이렇게 완성된 원사로 가방은 물론 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화, 네. 옷 등 뭐 갖가지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사 1kg를 생산할 때 약 65%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티셔츠 한 장을 만들 때 수량이 약 27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페트병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트병으로 옷이나 뭐 가방을 만드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네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좀
재활용을 잘하는 일 같아요. 그래서 효성 TNC에서는 페트병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무실인 거잖아요. 예, 페트병을 사용했는데요. 페트병이 많이 있네요. 다 마신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 가방으로 재활용해서 준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으면은 예, 맞습니다. 현재 효성 TNC에서는 예. 페트병 순환 캠페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페트병을 모아오면 본사 인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가방을 대신 증정해주는 행사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모으셨군요. 올 2월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올해 예. 12월까지 총 8,000개의 페트병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도 잘해야 된다.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막 하면 안 돼. 이게 우리가 페트병도 그냥 모를 때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수거하기도 어렵고. 그게 한 번 또 잘 헹궈야 돼. 세척돼야 되고 이게 라벨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뜯어야지. 뜯어줘야 예. 되고.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아유, 기억도 안 나네요. 예. 예, 이렇듯이 이제 버리면은 쓰레기가 되는 게 이런 페트병 같은 거지만 네. 활용을 한다면 네. 이제 새로운 어떤 원자재로 네.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업사이클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음. 재활용을 뜻하는 리사이클링과 네. 뭔가 한 단계 업해는 업그레이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네. 최근 이렇게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집, 이 집도 바로 업사이클링으로 완성된 집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집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딱딱해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거 페트병, 뭐 플라스틱 자재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만든 건 것 같아요. 플라스틱 자재. 예. 바로 이 집은 네. 헌옷으로 만든 집. 에이, 어떻게 헌옷으로? 진짜요? 예, 맞습니다. 바로 헌옷으로 새로운 집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헌옷으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집은 우리가 입고 있는 헌옷 12,000장으로 만든 집입니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짜투리 원단, 그게 약 옷 한 벌에 15에서 20% 정도의 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각장이나 매각장 가는 것을 소재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컬러를 분류해서 공정을 다시 타면 솜같이 풀러가지고 두께와 무게와 밀도를 잘 층을 싸서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기술은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헤딘 플러스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플러스넷이 네. 바로 목재를 대신하는 건축용 내외장재가 된다고 합니다. 강도는 정말 나무보다 훨씬 좋은 성적이 나오고요. 벌목을 하지 않아도 그런 순수하게 소각이나 매립되는 거를 더 좋은 자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무처럼 단단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야, 이게 진짜 신기한데요. 사실 이 폐섬유 같은 경우도 이 땅속에 묻히거나 네. 아니면 소각 처리되게 되면은 다이옥신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독성 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으로 만들면 네. 환경 오염도 막고 또 목재를 대체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다른 나무가 잘려서 우리 집이 돼야 되는데 네. 나무 벌목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뭐 친환경에는 자연에는 정말 참 좋은 기술인 거죠. 자, 이 가방은 과연 무엇으로 업사이클링 했을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 뭐 퀴즈가 많네요. 가방을 일단 보겠습니다. 아, 형광띠가 있네요. 이거 많이 보던 건데요. 형광띠. 형광띠. 예. 방화복 같은 거 있잖아. 소방관 뭐 이렇게 방화복. 저 띠를 제가 그거 많이 봤거든요. 와, 정말 그러면 정답 대단하신데요? 방화복. 정말 자, 대단하신데. 얼굴 보니까 맞췄어, 내가. 신기하다. 얼굴 보니까 맞췄네. 야, 이거 알고 계시다, 이 제품을. 맞네. 네.
생명을 구한 방화복이 환경도 구하는 119 레오의 대표 이승우입니다. 생명을 구한 방화복을 가지고서 이제 가방으로 업사이클링하고 있는 팀이고요. 소방관님들을 지켜줬고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게 사용됐던 것을 가지고서 제품을 만든다면은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훌륭하시네요. 예. 이 119 레오는요. 네. MOU를 맺은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렇게 직접 찾아가서 오. 폐 방화복을 네. 수거합니다. 이 수거된 방화복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척을 거쳐서 네. 이를 가방이나 액세서리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방화복은 네. 법적으로 내구 연한이 있어요. 3년이 지나면은 안전상의 이유로 폐기 처분되었지만 하지만 방화복이다 보니까 원래 물에도 강하고 물에도 강하고 특수섬유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상생활에는 정말 아주 좋은 원단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 119 레오가 있기 이전에는 방화복이라는 것이 전량 다 폐기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 소각을 할 때에 있어서 이 아라미드는 그 자기 무게의 이제 2배가 넘는 양의 CO2를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이제 업사이클링한 방화복은 17톤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추산하고 있기로는 약 40톤의 CO2를 절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야, 근데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뭐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지금 방금 나온 119 레오는 음. 이 회사 론칭 때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의 50%를 암 투병하시는 소방관분들을 위해 기부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지난 2월과 3월에는 인천과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각각 1,000만 원씩을 기부하셨고요. 사회 공헌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네. 친환경, 친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기업은 바로 뒤에 보시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오.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는데 어떤 걸 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뉴스를 보다가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 타이어를 잘라서 신발처럼 신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번 아이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타이어를 잘라 끈으로 묶어서 신발처럼 신고 있는 이 사진, 이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 우리나라는 흔히 3천만 개라고 하는데요. 개수로 따지면 이렇고 무게는 천문학적인 무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고무, 철사층, 그리고 섬유층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고무는 거의 100%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타이어 고무 분리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네. 타이어의 고무를 분리해 보시는 바와 같이 신발 밑창을 만듭니다. 타이어 모양 그대로 또 밑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저렇게 밑바탕이 오. 타이어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 또 개성이 있는 게 타이어마다 무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신발마다 밑창 무늬가 저렇게 모두 다르게 됩니다. 타이어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 심하죠. 또 주변에 이제 타이어들이 막 지저분하게 쌓이고 방치되고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게 소각될 경우에는 타이어 하나당 무려 27kg의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렇게 재활용하게 되면 네. 신발 한 켤레당 최소 9kg 이상의 탄소 저감이 가능하고요. 우와. 이는 나무 5그루를 심는 효과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켤레를 만들면은 나무 500그루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 아, 그쵸. 야,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나무 500그루 심느니 예. 신발을 신는 게 훨씬 편한 방법이 이 아닙니까? 업사이클링의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한데 최근에는 이런 친환경 기업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예. 혹시 미닝아웃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무슨 아웃이요? 삼진아웃 아니고요. 미닝아웃. 미닝아웃이요? 예, 미닝아웃. 최근에 MZ 세대를 중심으로 워낙 가치 소비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도 친환경적인 기업이거나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을 소비하려는 경향을 미닝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같네요. 아, 근데 얘기할 걸. 나 알고 있었는데. 기업의 친환경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투자자들의 투자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사실 슈카님께서 또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저는 이제 뭐 제가요? 주식을 안 하기는 하지만 대표로 좀 여쭤볼게요. 효성 TNC 주식 사요 말아요? 다음 영상 보시죠. 예. 이승윤 씨는 근데 워낙 자연인이시다 보니까 네. 자연 그 자체
예. 삶 자체가 엄청나게 친환경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근데 뭐 안타깝게도 산에 가서도 그런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죠. 예, 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는 보일 때마다 줍습니다. 오. 예, 그런 거 다 줍고 그리고 뭐 예.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든가 뭐 고고 챌린지 같이 플라스틱 없이 살기에 도전해 본 적이 한 번 있는데 가능합니까? 사실상 우리가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이게 무섭더라고요. 우리 앉아 있는 이 플라스틱 아닙니까? 예, 바꿨어야죠. 금속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예. 나무로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들어보니까 이제 금속이네요. 예, 다음 영상은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오, 혹시 어떤 게 다른 그림인지 아니 이거 잠깐만요. 뭐 똑같은데? 아, 저 종이컵. 아, 이 SGC 에너지 임직원 약 320명은요 회사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너무 불편하고 커피 한 잔 내려 먹고 싶은데 아, 이것도 세척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적응하는 데는 정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빨리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회사는 직원분들이 종이컵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글라스락 유리컵 뭐 그런 거라든가 텀블러를 지급했고요. 종이컵 대신 지급받은 텀블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지구의 환경 파괴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 최근 50년 사이에 생겨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살아가는 동안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망가진 지구에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그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자연 그대로를 다음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SC에너지도 그러한 활동들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활동하시는 SGC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도 앞장서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00% 순수 목재 펠릿을 연료로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인정받는 친환경 발전소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커피나 음료를 마실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이 플라스틱 컵. 네, 보이시죠? 네, 슈카 씨도 자주 사용하시나요? 참 편하다 보니까 네. 자신도 모르게 정말 자주 사용하는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저 플라스틱 컵이요? 예. 최소 하나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네, 한국 사람들이 1년에 이 컵을 몇 개나 사용할까요? 1년에요. 네. 커피를 매일 마시진 않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잔? 정답은 33억 개. 33억 개요? 예, 33억 개. 그러니까 인당으로 따지면은 한 명당 약 65개의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와, 완전 네. 애들도 있으니까 사실 제외하면 네네. 어른은 거의 100잔 이상을 그렇죠. 쓰겠네요. 예. 근데 이 플라스틱 컵은 혹시 재활용 되지 않나요? 저는 열심히 닦아서 반납하고 하거든요. 네. 이게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되나요? 예.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이 컵에 들어가는 로고 때문인데요. 예. 많은 기업들이 예. 홍보성으로 일회용 컵에 기업 로고를 표시를 하고 있어요. 붙어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염색된 로고 때문에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로고를 떼야겠네요, 앞으로는. 예, 또 이제 플라스틱 종류도 이제 혼재되어서 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재활용이 또 힘들다고 하네요. 아하. 네. 재활용이 정말 좀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재활용이 안 된다면은 플라스틱 컵 정말 최소한으로 써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스 캐모마일 티 하나요. 네네. 다이용컵으로 드릴까요? 네. 이 사내 커피숍인데 사용하는 그 컵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게 바로 다회용 컵입니다. 다회용 컵이요. 예.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이게 좀 활성화가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내 카페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층마다도 이제 비치가 돼 있어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뭐 커피숍뿐만 아니라 사무실 곳곳에도 다회용 컵이 있어서 컵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제가 텀블러를 안 들고 다녀도 네, 저 다회용 컵이 나오면은 여러 번 쓸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뭐 반납이 된 컵이 총 6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서 다시 제공이 되고요. 최소 300회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지우개 캠페인은 총 4가지가 있고요. 일회용 컵 지우개 활동이 있고, 저희가 이메일 지우개, 그다음에 탄소 발자국 지우개, 그리고 대기 전력 지우개, 총 이렇게 4가지 캠페인을 좀 세트로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이외에도 KT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솔루션, 뭐 재생에너지, 뭐 자원 순환 경제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좀 대한민국 전체에 좀 온실가스 감축에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작년부터 이 다회용 컵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약 23만 개의 일회용 컵 사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와. 예, 23만 개. 야, 만약에 네. 정말 100개의 기업이 참여하면 23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네요. 23 곱하기 100. 그렇죠. 가세요! 만원 마셔. 조깅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조깅과 함께하는 행사?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 플로깅 행사라 그래서 네, 조깅도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봉사활동도 이제 쓰레기 주우면서 하는 행사 같이 해서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것이 쓰레기의 배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임직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희 임직원에 대해서 사회공헌과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끝에 플로깅이라는 압도적인 제안을 받게 돼서 이를 실행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런 거 하시는 분들. 야, 내 건강도 챙길 수 있고요. 환경도 살릴 수 있고. 야, 저 하천까지 가서 야, 열정. 하천 쓰레기 눈에 네. 안 보일 뿐이지 사실 얼마나 많이 깔려 있어요. 이런 물병 같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마스크 쓰레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화장실에도 길 가다가 쓰레기 주우세요? 안 좋습니다. 다 같이 하는 이런 활동이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길 가다가 마스크 쓰레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사실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보고 주움으로써 조금 환경 개선에도 동참한다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들 승진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예. 사원님은 대리로, 대리문 과장으로. 저희가 400명 정도의 자원봉사 인원을 예상했지만 1,200명이라는 압도적인 인원들이 여기에 참여 의사를 표시해서 전국 각지에서 플로깅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 정말 인상 깊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GS 리테일은요, 이런 플로깅 행사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친환경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GS 편의점 점주분들은 그 그린세이버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매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 이분들이 입는 그 유니폼 있잖아요. 네네, 그 유니폼이 페트병으로 제작한 친환경 유니폼이라고 하네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적인 모습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네. 또 제가 듣기로는 이 GS 슈퍼에 제로 마켓이라고 특별한 마켓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알죠. 이 제로 마켓. 예. 과연 무엇이 제로이길래 제로 마켓일까요? 칼로리일까요? 저게 이제 리필 스테이션. 세제를 리필하네요. 네. 해당 기기는 그 리필 스테이션으로
세제, 섬유유연제, 주방 세제를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여 세이프로 충전하는 세이프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이 기기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서울시와 ESG 산업의 차원으로 재사용 용기를 널리 알리고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이용법이 간단해요. 이 QR을 찍어서 원하는 세제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끝. 아유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화장품도 그렇고 샴푸도 그렇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었어가지고 거기는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식품도 이렇게 파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견과류나 그런 것도 원하는 만큼 담아서 리필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이나 비닐 쓰레기 같은 게 우리가 한 번씩 사용할 때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모이다 보면 쓰레기가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그거를 조금씩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로 웨이스트 마켓. 여기서 제로가 바로 쓰레기가 제로라는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제로 마켓은요, 보신 것처럼 용기를 가져와서 리필을 할 수도 있고, 뭐 대나무 칫솔이라든가, 뭐 다회용 빨대, 뭐 샴푸바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쓰이는 많은 어떤 제품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런 친환경 매장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친환경 제품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면 환경이 좀 위험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고래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뒤에 고래가 뛰놀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크네요. 환경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말로 예쁘고 멋진 친환경 가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 좋지 않습니까? 오, 두 개니까 하나는 저 주실 거죠? 그거 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이 친환경 가방, 이 가방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실 것 같으세요? 아니, 일단은 아까 봤던 그 페트병 가방이랑은 좀 달라 보여요. 이게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만져보니까 뭔가 가죽 느낌, 약간 뭐, 레자? 되게 옛날 표현이네요. 네? 아, 형님 연세가 그냥 확 들어가는데 레자. 레자 아니에요? 예, 오늘의 주제가 친환경인데 설마 인조 가죽을 가져오진 않았고요. 바로 이 가방은 믿기지 않게 선인장으로 만든 가죽 가방이라고 합니다. 선인장이요? 선인장이요. 선인장으로 만들었다고 이거? 가시가 없는데? 가시는 뗐겠죠? 이거 선인장으로도 이렇게 가방을 만드는 거예요? 저도 놀랐는데요. 네. 이 선인장 가죽을 만드는 방법은요. 선인장을 잘라서 세척한 다음에 죽처럼 녹여서 3일 동안 건조해서 환경과 인체에 무해한 화학용품을 섞어서 쭉 펼쳐주면 가죽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버려지는 이 짜투리 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또 버려지는 패러글라이딩 원단 이런 걸로 티셔츠나 가방을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모든 제품이 친환경인 이곳 어떤 기업인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리오홀딩스의 서구석입니다. 저는 이제 그 외투법인에서 패션 명품 브랜드부터 경력을 쌓아서 샘 땡땡땡 브랜드에서 15년 동안 이제 CEO로 일을 했고요. 지금 사막화 방부 협약 포럼이 19년 9월에 인도에서 열렸는데 그 포럼을 통해서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새로운 도전을 하셨네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을 친환경적으로 이제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일반적인 면티로 보이는데 면은 그 재배하는 과정에서 물 사용량도 많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BCI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재배 과정에서 물 사용량도 좀 낮고 농약도 적게 되고 처음부터 환경을 덜 해를 끼치는 방법을 통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들도 되게 예뻐요. 네. 제품력도 훌륭하고 브랜드의 철학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기여하는 그런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리오홀딩스는요. 네. 매출액의 1%를 나무를 심는 NGO 단체인 미래숲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년의 경우 이 리오홀딩스가 기부한 금액으로 약 3,8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친환경 활동을 하니까 그야말로 친환경으로 시작해서 친환경으로 끝나는 기업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리오홀딩스 같이 이렇게 ESG에 적극적인 기업은 뭐 투자나 대출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요즘에는 이 투자나 대출을 할 때 과거에는 숫자만 봤지만 이제는 우리 ESG 같은 이런 비재무적 지표를 많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ESG 기업에만 투자하는 곳들도 많고 ESG 기업에만 대출해주는 어떤 그런 상품들도 요즘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의미 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 CJ 제일제당에서 깨진 조각살과 콩비지를 활용해서 만든 스낵이 있어요. 네. 이 즉석밥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그 깨진 쌀과 또 두부를 생산하면서 생기는 그 콩비지 그걸 활용해서 과자를 만든 거죠. 네. 그리고 포장재 역시 쓰고 버린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친환경적인 가치를 더욱 높였다고 하네요.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긴 하지만 근데 이미 해외에서는 뭐 푸드 업사이클링이 굉장히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의 토스트 에일이라는 그 업체는 그 버려지는 샌드위치 그 자투리 빵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고요. 또 영국의 아스아람은 버려지는 파인애플 잎으로 가죽을 만든다고 하네요. 와, 신기하네요. 예, 정말 뭐 음식으로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슈카 씨?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제 친환경을 쓰기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소비자가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 학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요. 기업이 하면 개인도 같이 호응을 하는 거죠. 손에 손잡고. 고래가 더 이상 플라스틱을 먹어서 죽지 않고 마음껏 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해봐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노력합시다.